김 원장은 오늘따라 유독 허기가 졌다. 병원 진료를 마치고 나서 평소 같으면 집으로 바로 향했을 텐데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마을 어귀의 낡은 칼국수 집으로 향했다. 간판이 색이 바래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 작은 가게였다. 문을 밀고 들어서자 따뜻한 국물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김 원장은 구석자리에 앉아 주문을 했다. 칼국수 한 그릇 주세요. 네, 잠깐만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알바생이 대답했다. 김 원장은 무심코 손목시계를 보며 시간을 확인했다. 어머, 그 시계 정말 예쁘네요. 알바생이 칼국수를 가져다 놓으며 말했다. 김 원장은 시계를 내려다봤다. 30년도 더 된 낡은 시계였지만 아직도 정확히 돌아가고 있었다. 오래된 시계예요. 시계 뒷면에 뭔가 새겨져 있는 것 같은데요. 김 원장은 시계를 풀어 뒤집어 보였다. 영원한 희망이라는 한글이 작게 새겨져 있었다. 우와, 정말 멋있어요. 저희 엄마도 이런 시계 하나 가지고 계셔요. 알바생의 말에 김 원장의 젓가락이 멈췄다. 어머니가요? 네, 똑같은 모양이에요. 뒷면에도 뭔가 새겨져 있던데. 어릴 때 자주 봤거든요. 김 원장의 심장이 빨라졌다. 30년 전 그가 첫사랑에게 선물했던 시계. 커플 시계였다. 당시 대학생이던 그는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똑같은 시계 2개를 샀었다.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미영이요. 왜요? 김 원장의 손이 떨렸다. 미영이. 그 이름을 30년 만에 듣게 될 줄이야. 혹시 어머니가 이 근처에서 오래 사셨나요? 네, 평생 여기서 사셨어요. 저도 여기서 태어나서 자랐고요. 알바생은 순진한 얼굴로 대답했다. 김 원장은 국물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어머니 연세는 어떻게 되시는지. 57이세요. 미영이와 같은 나이였다. 김 원장은 알바생의 얼굴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다. 어딘지 낯익은 느낌이 들었다. 특히 그 눈매가. 실례지만 따님 나이는? 저요. 28이에요. 김 원장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30년 전 그가 미영이를 떠났을 때 그녀는 임신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 그날 밤 김 원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30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부모님의 반대가 너무 심했다. 의대생인 그가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한 미영이와 만나는 것을 못마땅해 했다. 특히 어머니의 반대가 극심했다. 내가 의사가 되면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지금은 어려서 모르겠지만 나중에 후회할 거야. 그때는 어렸다.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기 어려웠고 의대 공부도 버거웠다. 결국 미영이에게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서울로 떠났다. 다음 날 김 원장은 다시 칼국수집을 찾았다.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아 알바생을 지켜봤다. 볼수록 미영이를 닮았다. 그 선한 눈매와 조용한 성격까지. 또 오셨네요. 우리 칼국수가 그렇게 맛있었나요? 알바생이 환하게 웃으며 물었다. 네,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어머니요? 왜요? 옛날에 알던 분 같아서요. 알바생의 표정이 조금 경계하는 듯 변했다. 어머니는 오후 3시쯤 가게에 나오세요. 그런데 누구시길래 저희 어머니를 찾으세요? 김 원장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내 아버지일지도 모른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대학 시절 친구 같아서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오후 3시, 김 원장은 병원 진료를 일찍 마치고 다시 칼국수 집으로 향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30년 만에 미영이를 만나게 될 생각에 긴장됐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주방에서 나오는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 미영이었다. 세월이 흘러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였다. 미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떨어져 바닥에서 깨졌다. 미영아. 김 원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영이는 깨진 그릇 조각을 보지도 않고 김 원장을 바라봤다. 정말 당신이군요. 미영이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30년의 세월이 만든 벽이 느껴졌다. 엄마, 왜 그래요? 다쳤어요? 딸이 황급히 달려와 어머니의 손을 살폈다. 작은 유리 조각에 살짝 베인 상처가 있었다. 괜찮다, 나연아. 손님 주문 받아. 저분이요? 어제도 오신 분이에요. 어머니 찾으신다고 했는데. 나연이라는 이름. 김 원장은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다. 예쁜 이름이었다. 아는 분이니까 신경 쓰지 마. 미영이는 딸을 부엌으로 보내고 김 원장 앞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언제부터 알았어요? 미영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제 나연이가 시계 얘기를 했을 때요. 김 원장은 손목에 시계를 내려다봤다. 30년을 기다렸어요. 당신이 돌아오기를. 미영이의 말에 김 원장의 가슴이 아팠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나요? 나연이가 아버지 없이 얼마나 힘들게 컸는지 아세요? 미영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30년간 홀로 딸을 키우며 얼마나 고생했을까. 당시에는 정말 몰랐어요. 미영이가 임신한 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 건데요? 부모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를 택했을 건가요? 김 원장은 대답하지 못했다. 솔직히 그때의 자신이 어떤 선택을 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역시 그렇겠군요. 어차피 당신에게 우리는 그 정도 존재였으니까. 미영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연이에게는 아직 말하지 마세요.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김 원장은 병원에서도 집중이 안 됐다. 환자를 진료하면서도 자꾸 나연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자신의 딸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다. 며칠 후 김 원장은 용기를 내어 미영이에게 다시 연락했다. 한 번만 더 만나주세요. 할 말이 있어요. 미영이는 한참 고민하다가 승낙했다. 두 사람은 마을 뒷산 벤치에서 만났다. 나연이가 정말 내 딸이 맞나요? 김 원장이 직접적으로 물었다. 당신 말고 다른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신 딸이죠. 미영이의 대답은 담담했다. 왜 연락하지 않았어요?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연락해서 뭐해요? 당신은 이미 다른 길을 선택했고 나는 혼자서라도 아이를 키울 수 있었어요. 미영이는 강한 여자였다. 30년간 혼자서 딸을 키우며 살아온 것이 대단했다. 지금이라도 뭔가 할 수 있을까요? 김 원장의 말에 미영이가 쓴웃음을 지었다. 30년이 지났어요. 이제 와서 아버지 노릇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연이는 이미 다 컸어요. 당신 없이도 훌륭하게 자랐고요. 하지만 김 원장은 포기할 수 없었다. 자신의 딸을 확인하고 싶었고 그동안의 죄책감을 덜고 싶었다. 그날 저녁 김 원장은 개인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받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나온 결과 나연이는 분명히 자신의 딸이었다. 확신을 가진 김 원장은 다시 미영이를 찾아갔다. 이번에는 칼국수집에서 만났다. 검사 결과 나왔어요. 나연이는 제 딸이 맞아요. 미영이는 별로 놀라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으니까.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나연이에게 사실을 말하고 싶어요. 미영이의 표정이 굳어졌다. 안 돼요. 나연이가 혼란스러워할 거예요. 하지만 그때 부엌에서 나연이가 나왔다. 두 사람의 진지한 대화를 엿들었던 것 같았다. 무슨 얘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세요? 나연이의 물음에 미영이와 김 원장은 서로를 바라봤다. 이미 늦었다는 걸 둘 다 알 수 있었다.
나연아, 앉아보자. 미영이가 딸을 불러 앉혔다. 김 원장도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다. 이분이 내 아버지야. 미영이의 말에 나연이의 눈이 커졌다. 네. 나연이는 김 원장을 다시 쳐다봤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30년 전에 나는 이분과 사귀었어. 하지만 집안 반대로 헤어졌고 그 후에 내가 있다는 걸 알았지. 미영이의 설명은 간단했지만 나연이에게는 충격이었다. 그럼 아버지가 날 버린 거예요? 나연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야, 나연아. 아버지는 내가 있는 줄 몰랐어. 김 원장이 급하게 해명했다. 몰랐다고요? 그럼 알았으면 어떻게 하셨을 건데요? 나연이의 날카로운 질문에 김 원장은 할 말을 잃었다. 나연아, 그때는 상황이 복잡했어. 복잡했다고요? 그냥 엄마가 부담스러우니까 도망간 거 아니에요? 나연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28년간 아버지 없이 살면서 쌓인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우리가 그렇게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존재였어요? 나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연아, 잠깐만. 김 원장이 막으려 했지만 나연이는 이미 밖으로 뛰어나갔다. 미영이는 한숨을 쉬었다. 맞죠?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설득해 보자고요. 3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하려고 해도 늦어요. 미영이의 차갑게 식은 목소리가 김 원장의 가슴을 찔렀다. 며칠 후 김 원장은 병원에서 응급 상황을 맞았다. 마을 아이 하나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의식을 잃고 들어온 것이다. 뇌출혈 의심됩니다.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것 같은데요. 간호사가 다급하게 말했다. 아니에요. 여기서 할 수 있어요. 김 원장은 즉시 수술 준비를 지시했다. 30년간 외과의로 쌓은 경험이 빛을 발했다. 5시간에 걸친 수술 끝에 아이는 의식을 회복했다. 마을 사람들이 병원으로 몰려와 김 원장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김 원장님 덕분에 우리 손자가 살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소식은 마을 전체에 퍼졌다. 나연이도 그 얘기를 들었다. 다음 날 나연이가 칼국수집에서 일하고 있을 때 김 원장이 들어왔다. 며칠 만이었다. 나연이,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연이는 무표정한 얼굴로 김 원장을 바라봤다. 어제 수술 잘하셨다고 들었어요. 마을 아이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김 원장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항상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면서. 의사니까요. 나연이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아버지. 처음으로 나연이가 김 원장을 아버지라고 불렀다. 정말 몰랐던 거예요? 제가 있는 줄. 김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면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이번에는 김 원장이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니와 너를 지켰을 거야. 나연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김 원장은 미영이와 나연이에게 편지를 썼다. 30년 전 하지 못했던 말들을 담아서. 미영아, 30년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말하고 싶어. 그때 내가 너를 떠난 건 겁이 났기 때문이야. 부모님 반대도 있었지만 사실은 너무 어려서 책임질 자신이 없었던 거야. 하지만 그건 변명일 뿐이고 너와 나연이에게는 정말 미안한 일이었어. 지금이라도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을까? 늦었지만 남은 인생은 너희와 함께 보내고 싶어. 나연이에게도 아버지로서 해주지 못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보상하고 싶고. 편지를 받은 미영이는 오래 고민했다. 30년간 혼자 살아온 인생이었지만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할 용기가 있을까? 나연이가 어머니의 고민을 알아챘다. 엄마, 아버지와 얘기해봤어요. 그래. 나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도 다 좋게 얘기하시고. 나연이는 며칠간 김 원장을 지켜본 결과를 말했다. 그리고 저도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늦었지만 미영이는 딸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다. 일주일 후, 세 가족은 마을 뒷산에서 만났다. 30년 전 김 원장과 미영이가 자주 데이트했던 곳이었다.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는 진심이에요. 이번에는 절대 도망가지 않을게요. 김 원장이 미영이의 손을 잡았다. 30년 만에 다시 잡는 그 손이 여전히 따뜻했다. 나연아, 아버지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을까? 나연이는 환하게 웃으며 두 사람의 손을 포개 잡았다. 네, 아버지. 6개월 후, 김 원장과 미영이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축복해 주었다. 나연이는 아버지의 성을 따라 김나연이 되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가족의 의미를 깨달아가고 있었다. 아버지, 이거 보세요. 나연이가 손목에 찬 시계를 보여주었다. 어머니가 30년간 간직했던 그 시계였다. 엄마가 주셨어요. 이제 저희 가족의 시계라고. 김 원장은 자신의 시계와 나연이의 시계를 나란히 놓고 바라봤다. 똑같은 시계, 똑같은 각인. 영원한 희망. 정말 희망은 우리를 다시 이어줬네. 미영이가 남편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30년이나 돌아왔지만 결국 우리는 함께할 운명이었나 봐요. 김 원장은 아내와 딸을 바라보며 행복을 느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다. 앞으로는 절대 헤어지지 말아요. 나연이가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당연하지.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니까. 김 원장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30년의 공백을 채우기엔 시간이 부족하겠지만 남은 인생은 이 소중한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시계는 여전히 정확히 돌아가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도 진정한 사랑과 희망은 결국 사람들을 다시 이어주는 것 같았다. 칼국수집은 이제 김 원장의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서 진짜 가족의 의미를 배워가고 있었다.